한 주간의 아시아 리그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김예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조재영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간 리뷰 4회 김태원 네. 캐스터님과 함께 하신 거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예슬 아나운서가 네. 안 계셨기 때문에 네. 제가 다시 방송을 봤는데 그날 네. 말을 많이 더듬었더라고요.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네, 저희 지난 2주 동안 정말 많은 경기들 펼쳐졌는데요. 본격적인 아시아 리그 순위 레이스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리뷰는 먼저 순위표 보시고 한 팀씩 지난 2주간의 경기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 수요일 기준 순위표 먼저 보고 오시죠. 1위는 승점 21점의 사할린입니다. 지난주 안양알라와의 시리즈에서 마지막 3차전을 승리로 가져가면서 승점 1점 차로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승점 20점의 안양알라고요. 3위는 현재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니코 아이스벅스가 승점 18점을 확보했습니다. 오즈이글스는 승점 14점으로 4위에 위치해 있고요. 일본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대면 킬러 웨일즈는 가장 적은 경기를 치른 상황으로 승점 11점 5위에 있습니다.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는 승점 10점으로 6위, 그리고 최하위 7위에는 아직 승리가 없는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1위 팀부터 한 팀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할린입니다. 일본 원정에서는 프리블레이즈의 수입 시리즈를 가져갔고 지난주 안양에서는 승점 4점을 확보했습니다. 계속되는 원정에 좀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 정말 막강한 전력으로 차곡차곡 승점을 쌓더니 1위까지 올라왔네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사할린 같은 경우 현재 초반 원정끼리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프리블레이즈 시리즈를 수입하고 한라와의 경기에서도 승점 4점을 가져가면서 나름 만족할 만한 원정 성적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안양알라입니다. 일본 원정 크레인즈와의 3연전은 정말 대량 득점을 뽑아내며 수입을 가져갔고요. 홈으로 돌아와서는 사할린의 승점 5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리그 1위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사할린과의 마지막 3차전에서 패하면서 2위로 내려와 있고요. 빌 토마스, 신상훈 선수 등등 점점 슬슬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네, 맞습니다. 네. 현재 국내 선수들도 그렇고 한라 선수들이 특히나 경기를 거듭하면서 네.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크레인즈와의 경기를 살짝 우려하긴 했는데 그래도 초반 다량 득점을 통해서 특히나 이 바탕에는 적극적인 네트 공략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시리즈를 가져와서 네. 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안양에서 사할린과는 2승 1패를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한라가 기본 전술이 아닌 사할린을 상대로는 조금 특별한 전술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한라의 기본 전술은 투원투 포책을 사용하고 있고 사할린 상대로는 조금 다르게 원원쓰리 포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술의 차이점이 약간 있다면 네. 투원투 같은 경우는 두 명의 포워드가 빠르게 전박을 압박을 하고 한 명의 포워드가 중간에서 뒤를 봐주고 있는데요. 원원쓰리 같은 경우는 두 명의 포워드가 차례대로 압박을 하는 동안 한 명의 포워드는 무조건적으로 수비 라인으로 올라와서 디펜스와 일자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전술을 좀 잘 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1차전 같은 경우는 사할린이 원정 피로가 조금 누적되었는지 아무래도 한라의 전술이 잘 먹혀 들어간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다만 2차전부터는 적응을 해서 팽팽한 경기가 이어졌고 네. 3차전에서는 사할린 선수들이 굉장히 어태킹존 진입, 이 전술을 사용하는 이유를 사할린 선수들이 효과적으로 그것을 공략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원3 전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대에게 자신들의 수비 진영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덤프 플레이를 유도하는 것인데요. 덤프를 유도한 뒤에 메탈튼 콜리의 스틱 핸들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퍽으로 만들어서 빠르게 역습을 가져가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할린 선수들이 워낙 어태킹 존에서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단단한 한라 수비라도 어태킹 존에서 사할린 선수들이 어태킹 존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3차전에서는 사할린 선수들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한라가 힘든 경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안양한라였고요. 다음 팀은 니코 아이스벅스입니다. 홈에서 대면 킬러웨이즈의 위닝 시리즈 그리고 지난주 오즈이글스에게도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6경기 4승 2패 아주 준수한 성적을 올리면서 리그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코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내에서 가장 젊은 팀 중에 하나고요. 현재 뛰어난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가는 선수들이 굉장히 몇몇 눈에 띄는 선수들이 네, 있습니다. 맞아요. 대표적으로 후루하시 마코토 선수, 또 이제 용병으로 있는 알랑 선수, 네. 거기에 같이 라인메이트로 뛰고 있는 테라오 선수까지 뭐
이름을 거론하자면 끝도 없이 그쵸. 많지만 정말 준수한 개인 기량이 상대해본 선수들 얘기를 들어봐도 작년보다 훨씬 더 선수들의 기량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네. 현재 좋은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지만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플레이오프 진출을 조금 더 확고히 하려면 앞으로 조금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그 4위에는 오지 이글스가 있죠. 지난주 니코 원정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승 경쟁권의 팀 중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지 이글스의 부진의 이유를 제가 보는 시선에서 하나 꼽자면 네. 오지의 장점은 파워플레이인데요. 파워플레이 자체는 현재 2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숏핸디드 상황에서는 6위에 위치할 정도로 숏핸디드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숏핸디드 상황에서 두 번의 득점을 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지는 조금 숏핸디드의 부분 플레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만나보실 팀은 대명 킬러 웨일즈입니다. 순위는 5위지만 현재 가장 적은 경기를 치른 대명은 일본 원정 6연전에 다녀왔는데요. 니코에서는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고 하지만 하치노에 가서는 수입 시리즈를 가져가면서 4승 2패 승점 11점을 확보하며 단숨에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대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했던 원정길이었는데요. 네. 그 원정길에서 프리블레이즈와의 경기는 수입하고 니코와의 경기에서는 승점을 가져오면서 네. 나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경기가 이어지면서 시스테마키를 추구하는 대명의 팀 컬러가 새로운 선수들이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경기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위에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위치해 있습니다. 안양할라와의 3연전 수입을 내줬죠. 네. 숏핸디드 현재 최하위에 위치하고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아무리 아우진 시골리가 선방을 한다 해도 빗발치는 슈팅 앞에서는 그거 모든 슈팅을 막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크레인즈 같은 경우는 여러 다른 팀들을 살펴봐도 그 팀들 중에서도 페널티가 굉장히 많아요. 페널티가 많은 데다가 숏핸디드에서도 그 선방 네. 방어율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페널티를 조금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그 최하위 7위에는 도구 프리빌레이즈가 있네요. 네. 8경기를 치르면서 아직 시즌 첫 승을 올리지 못한 유일한 팀인데요. 뭔가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깝기도 한 게 리그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팀이고 최고의 팀이네. 나이가 많다는 거는 또 그만큼 경험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네. 있지만 그만큼 또 그 중간에서 받쳐줄 선수들이 필요한데 제가 보는 프리블레이즈는 네. 약간 너무 경험 많은 선수와 경험이 너무 적은 선수, 아직 루키인 선수들 네.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 네. 개인적으로 파워플레이나 숏핸디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대5 상황에서 가끔 수비 집중력을 잃어요. 또 중요한 승부처에서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네. 부분도 조금 아쉽고요. 때문에 조금 팀적으로 더 단단해져야 되고 지금 시즌 첫 승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많은 경기들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남은 경기들 자신들의 방식을 조금 더 색깔을 분명히 정한다면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팀씩 지난 시리즈들과 함께 리그 동향 살펴봤고요. 2주를 쉬었으니 주간 MVP 선정도 2명 해야겠죠? 네, 그렇죠. 네. 이번 MVP는 국내 선수들 2명이 네. 제 눈에 정말 딱 띄었는데요. 누굴까요? 첫 번째 MVP는 안양할라의 신상훈 선수입니다. 굉장했죠? 네. 신상훈 선수는 쟁쟁한 한라 포워진질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특별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데요. 현재 7득점 4도움으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신상훈 선수가 득점을 하는 경기는 한라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경기마다 중요한 득점에 성공하고 있고 네. 또 득점과 도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플레이 부분에서도 네. 한라에 되게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적극적인 전방 압박 또 상대의 퍽을 인터셉트하는 등 네. 자신이 그렇게 크지 않은 체구에도 그렇죠. 이렇게 아이스하키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천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상훈 매직 계속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선수는 누구일까요? 이번에 꼽은 두 번째 네. 선수는 대명 킬러 웨일즈 11번 이민우 선수입니다. 이민우 선수도 인터뷰 올라왔잖아요, 또. 네. 이민우 선수 이번에 첫 인터뷰로 알고 있는데, 네. 이민우 선수 같은 경우 이번에 대명이 원정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원정 시리즈에서 팀의 시즌 첫 승을 안기는 결승골, 또 중요했던 푸블과의 첫 경기 기선제압을 하는 첫 경기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대명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역할인 스코어러의 역할을 자신이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다는 네. 자신의 어떤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을 네. 보여주었기 때문에 선정했고요. 또 이민 선수 같은 경우는 득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오기도 했지만 네. 그 선수가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득점과 대명이 필요한 그런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네. 또 인터뷰도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네. 담아 선정했습니다. 더 많은 인터뷰 저희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는 그럼 이번 주 경기 일정 살펴보면서 다음 주 아시아 리그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에서는 토요일 한 경기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양 한라와 대명 킬러웨이즈의 시즌 2번째 맞대결이고요. 약 한 달 만에 다시 맞붙게 됐네요. 이날 경기에서는 특별히 브랑 라던스키의 은퇴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삿포로와 도마코마이에서는 오지 이글스와 사할린이 3연전을 갖겠습니다. 오지는 니코에서 루징 시리즈를, 사할린은 안양에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맞대결에서는 어느 팀이 웃게 될까요? 네, 이번 주 안양에서 이 두 팀이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안양 한라와 대명 킬러웨이즈의 시즌 2차전인데요. 지난달 개막전으로 펼쳐졌던 1차전에서는 안양 한라가 6대3 승리를 가져왔죠. 한라는 사할린과의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고 대명은 일본 하치노의 원정에서 수입을 거뒀기 때문에 양팀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온 만큼 불꽃 튀는 그런 대결이 펼쳐질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시리즈,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개막전에 이어진 양 팀의 맞대결인데요. 한라 같은 경우는 개막전에서 보였던 빠르고 강한 전방 압박과 대명의 세트피스를 여전히 조심해야 되고요. 네. 여기에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는 만큼 조금 더 많은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포워드 자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에 반해 대명은 조금은 해야 될 게 조금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아무래도 한라가 우위에 있고 아무래도 수비에 몰리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수비 지역과 윙 포지션에서의 퍽 처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더해서 지금 대명이 역습 상황에서 패스 전개를 조금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워플레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파워플레이 놓치기 힘든 찬스잖아요. 네. 그 찬스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모로 볼거리가 풍부한 양팀의 맞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편 일본에서는 오지 이글스와 사할린이 3연전을 갖겠습니다. 이 두 팀은 분위기가 좀 다소 처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 시리즈 관전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네, 오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빠른 발을 앞세워서 사할린을 공략해야 되고요. 한라가 했던 것처럼 사할린 선수들이 자신들의 수비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뉴트럴 존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반해 사할린 선수들은 어태킹 존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자신들의 피지컬을 활용해서 네트를 적극적으로 터프하게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어태킹 존을 진입하는 걸 중점을 두고 플레이한다면 오지 선수들이 아무리 빠르고 강한 압박을 펼쳐도 네. 자신들의 방식으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아시아 리그도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0월 국내 경기는 이번 주 토요일 안양에서의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놓치지 않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본격적으로 뭔가 링크 가야 되는 날씨가 시작된 것 같은데 링크 오실 때도 따뜻하게 꼭 잘 챙겨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예슬이었고요. 조재영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